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최근 잇따라 사고를 내면서 실내에 크게 타격을 입은 항공기 제작사 보잉이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또 규제의 압박까지 가해지고 있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사면 초과 상태로 몰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항공사에서 보잉 경영진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는가 하면은 당국은 모든 기종에 대한 검사를 권고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고 있고 주식시장에서 한 주당 최대 85센트 손실 전망까지 나와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를 앞두고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조 바이든 대통령의 녹음된 육성 전화가 걸려와 투표를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11월 대선 본선이고 예비 경선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였는데 알고 보니 AI 인공지능이 조 바이든 대통령처럼 전화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우선 첫 소식으로 이 보잉사가 상당한 위기에 빠진 모습이네요. 그렇죠. 최근에 뭐 잇따라 사고가 일어나면서 정말 불안하지 않습니까? 저도 요즘 비행기 타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잘못 탔다가 뭐 갑자기 막 비상구가 날아가 버리고 기체에 불이 붙고 이러면 그거 어떡합니까? 굉장히 좀 불안한데 이 보잉사 이러다 보니까 이제 수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연방항공청이 강력히 규제하고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부 항공사들은 보잉사가 만든 항공기를 사가지고 그걸로 운항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공사들이 불만이 많아요. 일부 항공사들은 보잉사 항공기 품질 신뢰 그 하락 문제. 그러니까 보잉사 항공기를 쓰는 항공사들의 신뢰까지 떨어지니까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죠. 도대체 어떻게 비행기를 만들길래 이따위 비행기를 만들어서 우리 신뢰까지 떨어뜨리냐. 이게 지금 항공사들의 불만이고 그래서 항공사들이 너네 경영진 교체해라. 이따위로 하니까 안 되겠다. 경영진 당장 싹 다 바꾸고 보잉사는 뭔가 좀 달라져야 된다. 이걸 메이저 항공사들이 얘기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 그래서 보잉이 아주 곤혹스러운 지금 모습입니다. 네, 항공사가 보잉 경영진 교체를 요구하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잖아요. 그쵸, 그만큼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맞아요. 그러겠죠. 일단 자기 회사가 남의 회사인데 네. 남의 회사의 경영진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그걸 지금 했다는 거죠. 네. 그만큼 상황이 지금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바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미국 내 4대 메이저 항공사 중에 하나죠. 가장 큰 항공사 중에 하나인데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의 스캇 커비 CEO가 보잉사 항공기 품질에 대한 불만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보잉사 경영진의 교체를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보잉사에게만 요구한 게 아니라 어차피 보잉사가 그런 얘기한다고 받아들이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네.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이 교통부라든가 뭐 의회라든가 이런 데서까지 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CEO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잉사 좀 갈아치워야 되겠다. 쟤네 지금 뭐 하는 거냐. 저 따위로 비행기 만들어서 우리는 지금 그 비행기 가지고 운항하면서 이렇게 지금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는데 보잉사를 저런 경영진에게 맡겨둘 수 없다.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규제당국이나 정치권에 지금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CEO가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이렇게 보잉사 경영진 교체를 요구하면서 전면에 나서는 이유는 뭐죠? 보잉사 때문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가 너무나 심한 지금 손해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첫 3개월 1분기 동안 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가 주당 35센트에서 최대 85센트까지 지금 손실을 볼 것으로 예측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단순하잖아요. 사람들은 내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항공편을 타고 이동하는데 뭐 사고가 났다? 그러면 보잉사에 대한 어떤 그것보다도 내가 타고 간 항공기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거니까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이 돼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가 엄청나게 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고 지난 5일 금요일 알래스카 항공 1282편 사고 발생했을 때 연방항공청이 다음날 보잉 737 맥스 9 기종의 비행을 중단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여파 때문에 보잉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것이 결국 이제 각 항공사들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엄청난 영업 손실을 지금 입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항공사들 중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가
보잉 737 맥스 9 기종을 가장 많이 보유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가 화가 많이 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껏 너네 제품 많이 팔아줬더니 지금 이따위로 만들어놓고 우리를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게 지금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가 보잉에 대해서 아주 화가 많이 난 상황이고요. 알래스카 항공도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다음으로 많은 보잉 737 맥스 기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 입장에서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나 알래스카 항공 입장에서는 보잉을 당연히 그냥 둘 수 없는 거죠. 좀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힘들어진 이유가 다 보잉 때문인데 보잉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잉에 대해서 아주 맹렬하게 지금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알래스카 항공에 뭐 사고가 있었다, 유나이티드 그렇죠. 에어라인이 예, 문제가 사고가 있었다 있었다. 그러면은 보잉을 생각하기 이전에 항공사를 맞아요. 먼저 예, 생각하니까 그렇죠. 네. 항공사가 타격을 입는 그 네, 부분이 그렇죠. 많이 네, 있지요. 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소리를 맞아요. 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나 알래스카 항공사는 그 이 연방항공청이 737 맥스 9 기종이 사고가 나니까 일단 모든 그 기종을 다 점검을 해봐야 따라서 다 운항을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가 가장 많은 737 맥스 9 기종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알래스카 항공이 그 다음으로 많은 737 맥스 9 기종을 갖고 있는데 이걸 운항을 못하잖아요. 지금 그라운드 해놓고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1월 운항 계획 수백 편이 지금 취소됐다고 그럽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알래스카 항공이 얼마나 손해입니까? 이걸 누가 책임져요? 보잉이 책임져야 되겠죠. 아니 그렇잖아요. 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가 보잉이 만든 비행기 때문에 이렇게 손해가 왔는데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입장에서는 손해를 물어야 될 거고 그래서 지금 보잉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항공기 결함 때문에 운항이 중단됐다는 게 증명이 되면 이거는 보잉사가 물어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잉도 이 손해배상액이 한두 푼은 아닐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 될 것 같고 그 금전적인 또 손실액을 보상받는다 치더라도 앞서 이현주 아나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들로부터의 어떤 신뢰도가 떨어진 거 이거는 만회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가 보잉사에게 경영진을 다 바꿔라. 지금 있는 경영진은 못 믿겠다. 너네가 지금 경영진을 유지하는 한은 우린 너네랑 딜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소식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가 앞으로 구입하는 항공기는 우리가 대안을 생각해 보겠다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보잉 위주로 구입했는데 이제는 보잉 거 안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가 오늘 아침에 그 얘기까지 했어요. 이제는 우리는 얼터너티브 대안을 이제 찾아야겠다. 도저히 보잉하고는 딜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잉이 아마 항공사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항공사들 입장에서는 왜 보잉 항공기를 구입하겠습니까? 다른 거 하겠죠. 뭐 에어버스라든가.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 보잉사 경영진이 결국 물러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럼 뭐 항공사들이 이제 보잉 제품을 안 사게 되면 보잉은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잉도 결국은 이제 경영진이 물러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뭐 규제 당국하고도 또 논의했다는 소식들이더라고요. 그렇죠. 연방교통부와도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 보도 내용인데 이번 보잉사 항공기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737 맥스 9 기종 운항 중단 조치. 이 연방교통부가 그러니까 FAA는 일단 중지시킨 거고요. 혹시라도 이게 큰 뭐가 있나 싶어서 근데 그거를 연방교통부가 받아가지고 무기한으로 늘려버렸어요. 무기한으로. 그래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가 가장 많은 이 737 맥스 9 기종을 보유한 회사로서 연방교통부를 만나서 논의했는데 아마도 이 자리에서도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는 보잉에 대해서 좀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근데 연방교통부 입장에서도 정부가 사기업의 경영진을 마음대로 교체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보잉사 경영진 교체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 집행 조치나 법적 조치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잉사를 압박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되면 보잉사도 견딜 수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마 시간 문제가 되지 않을까. 보잉사의 경영진은 결국 sooner or later 물러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가운데 Downfall the Boeing Case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게 2018년, 2019년에 발생한 비행기 사고를 다룬 건데 처음에는 그 사고를 조종사의 실수로 과실로, 몰고 갔다가 그렇죠. 기종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나중에 이제 알려지게 그렇죠. 되는데요. 그러니까 보잉의 이 비행기 사고 문제가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네, 게 아니라 그렇죠. 지속적으로 네. 이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항공사들이 이렇게 맞아요. 들고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아나 뭐 비행기 타고 어디 가야지 그렇게 네.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진짜 비행기 그 못 타. 비행기도 네. 보잉 737 네. 맥스 기종이었었거든요. 저는 진짜 비행기 타기 네. 굉장히 좀 두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이 네.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시면 네. 그 내막을 조금 더 들여다볼 수가 그렇죠. 있겠는데 그-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연방항공청도 보잉사를 많이 압박하고 있어요. 있죠. 연방항공청 FAA도 그 최근에 공식 성명을 내고 보잉 737-900ER 그 여객기 운영사들에게 구체적으로 권고했습니다. 보잉 네. 737-900ER 도어 플러그가 움직이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런 거 보면 보잉 737-900ER 도어 플러그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게 움직이면 하늘에 떠서 비행하다가 이게 발칵 열린다거나 이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연방항공청은 유감 검사를 반드시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그러니까 뭐 그 기계상으로 결함이 없다는 것만 믿지 말고 반드시 손으로 한번 체크해보고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737-900ER 기종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이게 737-900ER이 어떤 기종이냐면 이번에 사고가 난 보잉 737 맥스9의 바로 이전 모델입니다. 네. 그래서 동일한 타입의 도어 플러그를 사용하는데 지금 연방항공청이 도어 플러그가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 확실하게 잠겼는지 다 확인해라.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해라. 이런 지금 그 명령이 내려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한데 보잉이 전 세계 항공사에 인도한 737-900ER기 모두 505대라고 그럽니다. 네.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알래스카 항공, 델타 에어라인스, 대한항공도 이거 있고요. 인도네시아 라이언 에어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좀 심각합니다. 이거 뭐 우리가 사실 한국 가려면 비행기 안 타고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비행기가 보잉하고 에어버스 두 회사밖에 개밖에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와, 뭐 네. 항공사는 우리가 독과점입니다. 바꿀 수 있지만 네. 어느 항공사 바꿔도 사실은 다 보잉사를 그러니까요. 만든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기 때문에 네. 항공사 바꾸는 건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네, 그렇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운에 맡게 되는 거죠. 내가 타고 가는 비행기가 별 문제가 없기를 기도하면서 아이고, 가야 되는데 가슴 졸이면서 비행기를 타야 된다니 참. 그렇게까지 하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그래서 네. 저는 보잉사를 진짜 이 요즘 나오는 거 보니까 에어버스를 골라서 타야 되나요? 예, 좀 믿기가 어렵지 않은가. 네. 보잉이 이런 식으로 한다면 보잉 같은 회사는 사라져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정말로. 이 오래됐다고 해서 미국을 대표하는 회사라고 해서 이거 살려두면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해서 이런 사고 내게 하는 회사는 날릴 땐 날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인공지능 AI가 거의 대세가 되고 있는 네. 그런 세상이 됐는데 갈수록 너무나 이 정교해져서 지금 사람 속는 거는 뭐 거의 100%다 속는 것 같아요. 그렇죠. 뉴햄프셔 프라이머리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하루 앞둔 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은 전화 받았다고 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육성 녹음이 담긴 내용이었는데 내일 투표에서 힘 뺄 필요가 없다. 푹 쉬어라. 가장 중요한 건 11월 대선 본선인데 당신의 투표에서 그때 가장 중요한 거다. 내일 예비 경선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이게 가짜로. 가짜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네. 그 뉴햄프셔 법무부 장관실이 공식 성명 발표했는데 예. 이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럼 조 바이든이 아닌데 어떻게 조 바이든 목소리가 나오느냐? 네. AI가 만든 목소리라는 거예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똑같은 목소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뉴햄프셔 법무부 장관실이 밝히는 걸 보면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를 방해하려는 어떤 세력들이 그게 누군지 아직까지 알 수 없지만 불법적인 시도를 한 것이다. 유권자들의 선택을 억압하려는 거다. 그러니까 현혹되지 말고 프라이머리에 나가서 한 표를 행사하십시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점점 AI가 발전하고 있는데 그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 이제는 대응하기가 점점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않나요? 예전만 해도 이게 뭔가 기계가 얘기하는 건지 사람이 하는 건지 우리가 좀 눈치챘는데 네. 요즘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쉽지 않고 네. 이게 그 얼굴도 마찬가지인데 뉴욕타임즈가 최근에 실험을 실시했어요. AI 얼굴과 실제 사람 얼굴을 이렇게 배치해 놓고 누가 사람이냐 이걸 이제 물어봤는데 AI가 5장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 89%에서 93%가 5장 중에 4장을 실제 사람이라고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0% 이상이 속은 거예요. 그만큼 AI 능력이 일초일장해서 목소리 흉내는 물론이고요. 얼굴도
사람보다도 사람같이 이렇게 지금 되는 이런 세상이 지금 되고 근데 있습니다. 뭐 아무리 그래도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이거 뉴욕타임즈 얘기는 AI 보면 사진 경우 양쪽 귀 모양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실제 사람과는. 그리고 이 좀 약간 특이 있는데 근데 이게 요즘 들어서 2024년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보면 귀 모양 같은 것도 다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그런 거 갖고 좀 작년까지만 해도 뭐 손가락이 6개가 네. 나오고 뭐 7개가 나오고 뭐 그러고 네, 그랬었어요.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네. 귀 모양이 다르고 코가 평균치보다 조금 AI가 만든 게 좀 크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똑같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소리나 외양만 갖고는 도저히 좀 찾기 어려운.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지만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진 AI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되지만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진화할 건가? 너무 빨리 너무 가파르게 진화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진화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큰일이죠. 네, 네, 그런- 사기 이런 쪽으로 그런 활용을 쪽도 하게 될수 있고 된다면 그래서, 예, 그런 것도 좀 걱정스럽고요. 이게 참 우리가 영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네. 생각한 것이 이제는 영화가 현실이 되는 그러니까요. 이런 시대를 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문제가 터지고 나면 이제 법이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이 법이 너무 뒤늦게 올라가기 맞아요. 때문에 기폭치죠. 아니 뭐 구글에서도 지금 직원들을 다 자르고 네. 지금 AI로 네. 대체하고 그런다 그러니 뭐 이건 이제 점점 정말 세상이 완전히 공상과학 세계로. 소설처럼 네. 지금 변해가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무섭죠? 좀 무서워요. 그렇습니다. 네, 예. 한편으로는 좀 섭취돼요. 이거. 맞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